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미국발 관세 우려가 재점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모든 외국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특히나 이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우리나라로서는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를 필두로요. 국내 중시 구름 가득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보시면요. 이 관세 충격에 오늘 자동차주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흐린 날씨 보이는 종목들이 많고요. 2차 전지 역시나 날씨가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는 좀 맑은 테마들인데 먼저 정치 테마주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리엔트바이오, 이스타코, 일성건설 들의 종목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FNC엔터, 모비데이즈, 큐브엔터, SM 등의 엔터주 전반에도 맑은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증권 측에서요,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착공 회복으로 건설주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HTC 현대산업개발을 최선호주로 제시, 다른 건설주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는데요. 일성건설, HTC 현대산업개발, HDC 등의 종목들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영남권 산불이 지속 확산됨에 따라서 K웨더, 위닉스, 이건산업 등의 재난안전 관련주들 역시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맑은 종목으로 예상되는 종목 APR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APR에 대해서 화장품 중심의 고성장이 외형 성장을 겨닌 B2B 매출 비중 증가 등 수익성이 전분기 대비 개선되면서 올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원 선에서 9만 원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현대모비스인데 이제 어제자리 기준으로 DS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미국 관세 우려 해소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서 GM과 도요타 등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업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3만 원 선에서 36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다만 오늘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전망에 대해 체크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파마리서치입니다. 교보증권 측에서 맑은 날씨 전망했는데요. 1, 2월 수출입 데이터 확인 시 이 리쥬란 수출은 지속 성장 중인 것이 확인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38만 원 선까지 올려잡았고요. 투자 의견도 직전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레더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발 관세가 이제 다시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조금 약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도 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빨리 4월 2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까지 전부 다 이제 오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 관세 25%도 4월 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뒤통수 맞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정의선 회장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났고 우리나라는 제외될 것이다라는 언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것이 우리 현대기아차에 대한 뒤통수다, 또 이렇게 또 특별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제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것이 있고,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게 보편 관세이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이제 그 조정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에 그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했다가 그걸 또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협상 이후에 번복을 했죠. 마약 문제라든지 이민자 문제, 국경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부터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현재 지금 제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보편 관세로 그 25% 관세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나머지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씨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4월 2일까지는 현재 지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3월 31일 날 그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날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연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분기 배당 중이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꼼꼼히 챙기는 전략도 필요하다. 한 가지 팁까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핵심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는요,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쪽에서 또 기회를 포착하고 계실지 준비해주신 3가지 테마와 이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엔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에 국내 증시 오늘 부진한 흐름 보이지만요. 관세 무풍지대로 평가받는 엔터주들 주가는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점검 받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건설입니다. 오늘 하나증권 측에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착공 회복에 따라서 건설주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 주요 건설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업종 최선호주로 HDC 현대산업개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건설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 소장님과 함께 나눠보고요. 마지막은요, 중국인 관광입니다. 올 3분기 중 방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국 비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정부인데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엔터주인데요. 이 관세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엔터주들이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여온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이제 증권가에서 엔터주들에 대한 시각들이 좀 변모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올해 특별한 이슈가 없는, 그러니까 이슈다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모한 것 가운데 오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중국 공연 관계자,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이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한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이 아직 그러니까 원래 한한령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효되고 공식적으로 해제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 공식적이지 않게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제 어찌됐든 지금 발동이 돼 있는 상태고 이것을 현재 지금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공연 그 기획 관계자들이 한국을 그냥 무턱대고 방문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현재 지금 증권가의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부정적인 것들이라면 소속사와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군 입대 그리고 재계약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주요한 굵직굵직한 가수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 요소가 올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증권가의 전언이죠. 어차피 이제 우리가 몇몇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자신들도 망치고 소속회사도 망친다라는 것을 소속 가수들이 알기 때문에 새롭게 이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지수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큰 자금들의 움직임도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관세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제 그 현재 대안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수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빅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때 틈새 종목들이 현재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정치 테마주들 움직입니다만 정치 테마주들이라는 게 성격을 이제 투자들이 현명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엔터주가 충분히 대안주로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증시의 부진한 흐름과는 조금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엔터주의 움직임입니다. 저희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좀 잘 찾아봐야 될 텐데요. 사실 소장님, SM과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트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고점에 위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네.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일단 최선호주로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차트상 고점 위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긴 하죠. 근데 네. 두 가지 관점에서 SM 같은 경우는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전 고점 부분, 이제 장중에 찍었던 부분들을 오늘 돌파해서 함으로써 새로운 52주 신고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긴 장대 양봉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태에서 지금 관건은 뭐다? 윗꼬리를 다느냐 안 다느냐라는 거죠. 지금 벌써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달지 않고 계속해서 장중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면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사시는 분들은 전혀 부담감을 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네. 야, 이거 조금 부담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주식을 더 살 거야, 팔지 않을 거야 라는 것들이 차트상 보인다라는 거죠. 파는 것이 바로 윗골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량 거래에 따라서 지수가 조정을 받았었던 이 거래량들이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9만 원까지 빠졌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10% 넘게 손해를 봤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원금이 왔는데 그 물량들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 차트상 굉장히 양호하고 현재 지금 소속 가수 세대 교체에 따른 부분들이 증권가 평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BTS 컴백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긍정적인 실적을 전망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도 하이브와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디어유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분을 40%까지 늘렸거든요.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로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무적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디어유에 대한 관심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엔터주 안에서는 SM과 하이브, 디어유까지 이 세 가지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소장님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건설주인데 오늘 하나증권 측에서 이 네. 주요 건설주들에 대한 뭐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건설주들 업황 회복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가 나왔을 때 네. 소위 이제 리포트 빨이 먹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뜬금없이 웬 건설주 이런 그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올 들어서 건설주를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조선, 방산, 뭐 엔터
뭐 게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였었는데 웬 뜬금없는 건설주라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건설주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또 한 가지 시각은 야 PF 문제라든지 미분양 문제가 많은데 건설사들이 과연 내가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주식이야? 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물론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형 건설사가 거기에 들어가? 라고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미루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리포트를 보게 되면 올해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각 건설사들이 올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각 개별 건설사마다 미분양이라든지 PF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성 개선될 수 있는 요소들도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 소외 업종에서 현재 지금 약간의 관심 쪽으로 본다라는 거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 이게 소외받았었던 건설주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차트가 양호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차트상 대형주 위주로 현재 지금 반등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부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건설주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지금 건설주를 엮기에는 조금 저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 얼굴 화면에서 보여드리듯이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는 또 거리감이 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구분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 상승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일단 하나증권 측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현대건설, 뭐 GS건설이나 DLENC 이런 종목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소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고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조금 뭐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건설사들로 들어가면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보다는 중기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좀 저처럼 몸집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묵직하게 끌고 가야 될 건설사들이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실선호주로서는 이제 GS건설을 저는 오히려 뽑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 마진이 이제 개설된다라는 거죠. GS건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미분양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상당히 낮춰진 상태. 그리고 오늘 차트 흐름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주택 마진에 대한 개선이고 그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24,000원을 현재 지금 제시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GS건설에 대한 관심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차트가 상당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서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안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수주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증권가에서는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차트상 흐름을 보면 올 들어서 벌써 25,000원짜리가 38,000원대까지 한번 강하게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 폭이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을 받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주봉으로 놓고 보면 완전히 교과서적인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교과서야라고 본다라면 교과서적인 차트는 이때 물량과 이때 물량들이 서로 주고받고 했죠. 그렇다면 두 물량이 다 걷어들인 물량이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일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계단식 상승이죠.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게 교과서적으로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차트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목표가를 51,000원. 지금 35,000원인데 51,000원까지 현대건설을 제시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DLENC인데요. DLENC 같은 경우 재무적으로 여러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이제 대림 계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림 엔지니어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대림 계열이 상당히 조금 과거부터 재무적으로 안전성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목표를 5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건설주 자체는 저희가 좀 긴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일단 대형주 위주로의 종목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GS건설, 현대건설, DLENC 그 중에서도 소장님의 최선호주는 GS건설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마지막은 중국 여행인데 중국인 관광이죠. 중국 측에서 이제 지난해 11월에 사상 처음으로 우리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따른 우리나라에서도 요거에 따른 상호적인 조치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소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 중국인 관광 관련해서 뭐 화장품, 면세 뭐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네.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었던 네. 뭐 섹터인데 이게 다시 지금 오늘 또 부각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반복되는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는 네. 그런 뉴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뭐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뭐 다양한 소비가 이제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여행사, 이제는 화장품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놀러 가면 돈을 쓰게 될까요? 참 특이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뭐 저희도 놀러 가면 당연히 쓰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다라면 그분들도 또 당연히 기분 좋게 돈을 쓸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점에서 관심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증권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화장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아무래도 올리브영에 대한 부분들 네. 이제 CJ가 이제 그것을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올리브영이 이제 상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CJ의 자회사로 편입이 그냥 남아 있느냐라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상장된다면 정말 한번 저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카지노를 중심으로 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점.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깃발 들고 단체 관광을 가게 되면 쇼핑몰을 가지만 중국 관광객들은 카지노를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3인방이 있습니다. 그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는 뭐다? 이건 국내 카지노니까 제외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또한 앞서 이제 우리가 엔터주들을 바라봤듯이 현재 지금 지수가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틈새 업종으로서 현재 지금 공매도에 대한 이벤트도 벗어날 수 있는 중소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게 공매도 그 가능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그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카지노 3인방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금 차트상의 움직임도 체크해 주신다면요. 현재 지금 네. 그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네. 몇몇 종목들이 좀 갈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확실한 종목이 하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잠시만요. 롯데 관광개발. 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아직 이제 바닥권에서 현재 지금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들 현재 지금 확인되고 있죠. 약간의 이제 변동성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제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현재 다른 종목들 3인방이니까 3인방을 다 살펴보죠. 파라다이스 대비해서 상당히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파라다이스는 현재 지금 10,000원짜리가 11,000원 10% 정도 올랐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왜 이것을 올라가지 못했을까라는 부분들로 볼 수 있겠죠. 예, 롯데관광개발이 현재 지금 부채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롯데관광개발이 그 기업이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주도의 특성상 제주도에는 수많은 전세기들과 크루즈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남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문단지에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거기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보면 조금 덜 올랐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 단체 관광객이 모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보면 지금 이 거래량들이 이렇게 꿈틀댔는데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힘을 웅축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 거래량들이 단순한 거래량들이 아닌데 거래량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다. 그럼 이제 딱 움츠렸다가 한번
빵 터질 가능성도 우리가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파라다이스를 좀 봐야 되겠고요. 가장 안 오른 게 이제 GKL입니다. GKL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차트 3인방을 보니까 야 이거 전혀 안 움직였네 이런 느낌들을 확 받으시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안 움직인 것은 GKL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셋 중에서 어떤 걸 차영준은 원픽으로 보느냐라고 한다라면 지금 차트가 가장 이쁜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놓고 보면 GKL이 가장 이쁘죠. 근데 여러분들 그림을 볼 때 이 위에서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게 가장 이쁠까요? 파라다이스가 가장 이쁘다는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공부하실 때 거래량이 안 나온 차트 책은 조금 지양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결국 투자자들의 관심이고요. 힘의 응축이다라는 거죠. 제가 파라다이스는 힘이 응축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GKL은 차트상 바닥 탈출 신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물론 여기서 거래량이 한 방 붙으면 뻥 터질 가능성도 있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이 붙으면 GKL, 거래량이 붙지 않고 그냥 그 카지노들이 올라간다면 파라다이스. 그렇지 않고 나는 그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몰린 것을 기대한다면 롯데관광개발. 각각의 3인 3색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중국인 관광 관련해서 이 카지노 관련주들 3인방에 대한 전망들 소장님과 또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데일리 아스탁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보너스 9주차 챌린지가 저희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챌린지 룰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일주일간 편입하게 되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연구와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인데요. 오늘 다소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 3.18%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CJ ENM입니다. 최근 기간에 지속적인 매수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도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파트너님께서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1.95%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클리오이고요. 이틀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 움직이고 있는데 19,100원대 라인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일단은 강보합권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님의 빠른 진단이 필요해 보이고요. 같은 날 공략해 주셨던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 HL 만도입니다. 하루 만에 저희 목표가 달성하면서 이미 익절 처리해 주신 종목이고요. 챌린지 성공률은요 8.83%로 마무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라는 종목 이제 화요일에 공략해 주신 두 가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 단기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고 차트상으로도 추세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진단해 주셨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 오늘 4.63%, 오늘도 2%대의 상승세 현재 구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이고요. 내년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챌린지 성공률은 살짝의 마이너스권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효성중공업입니다. 변압기 차단 등의 이 전력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을 선점했을 경우 기대해 볼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있겠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챌린지 성공률 또 역시나 마이너스권 지금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마지막 종목 KC텍인데요.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높은 배당 성향을 자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어제 공략 도와주신 종목입니다. 챌린지 성공률은요, 마이너스 1.45%입니다. 일단 이렇게 총 8가지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저희 9주차 보너스 챌린지고요. 누적 성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3% 기록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어제 이제 공략해 주신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이 약세를 띠다 보니까요. 살짝의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전문가님 빠른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크게 눌리고 있다 보니까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업종별로 반도체, 자동차, 특히 관세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빠르게 한 종목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 반도체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제주 반도체 역시나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구간대에서 한번 중요 지지 라인대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중요 지지 라인대 2025년도 2월 달과 2025년도 3월 달 자, 보시면 이 라인대죠. 검정색 라인대를 그어보면 현재 구간에서 중요 지지 라인대는 아직까지는 터치하진 않았어요.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60일선도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60일선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60일선에서 지지받았을 때에는 반등하는 흐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큰 폭의 상승 추세가 이어진 다음에 첫 번째 60일선을 터치했을 때에는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같이 5%대의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이 종목 해당 종목의 악재로서 하락한 게 아니라 이 반도체 관련 업종들의 전체적인 하락으로 인해서의 하락이기 때문에 주요 지지 라인대 안에서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대 14,100원에서 14,200원 이 라인대에서는 중요 지지 라인대 2025년도 2월 7일과 3월 6일과 7일 달에 7일에 강력하게 지지받았던 만큼 현재 구간대에서는 하방 경직성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바로 뒤에 60일선과 2025년도 3월 11일 날의 최저가죠. 이 저가 구간에서의 가격대 말씀을 드리면 13,890원입니다. 13,900원 라인대에서는 중요 지지 라인대가 마찬가지로 견고하게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눌렸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공략해 볼 수도 있을 만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대 13,980원, 자, 이 구간대죠. 이 구간대를 제가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드리면 13,900원입니다. 이 13,900원대 60일선과 전 저점 부근에 동시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 공략하시는 분들은 손익비가 매우 좋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 올라갔을 때에는 10%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반등한지 여부하면서 확인하면서 한번 공략도 충분히 재차 공략도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CJ ENM 보도록 할 텐데요. CJ ENM은 제가 여러분께 어제 그리고 그 전에 이 종목을 처음 편입했을 때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을 때 바로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죠. 조금 더 생소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첫날, 둘째 날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그 결과 오늘 시장이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종목 자체는 전 고점을 바로 어제 전 거래일에 고점을 상회하는 장중 2%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은 아니다 하더라도 견조로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하락 탄력은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주요 지지 라인대를 견고하게 다졌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가 뭐냐면 2025년도 2월 18일과 2025년 3월 달에 반복해서 바닥을 다졌던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면 54,600원 정도 이 전후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발생을 하고 충분히 다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방 탄력성도 둔화가 됐고 그만큼 상승에 대해서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리뷰하는 이 시간 동안에도 자 고가를 한 번 더 경신을 했습니다. 분봉 한번 보도록 하면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는 시간에도 방금 슈팅이 나왔죠. 분봉 기준으로 0.87%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일봉 기준으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 매주 최근부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편입했던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바로 한한령 해제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화장품 관련주 엔터 업종들이 올라졌을 때 이 종목도 같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수익권대 좀 더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클리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클리오는 현재 저희가 중요 지지라인대를 19,1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 중에 고가 대비해서 1.53% 저가가 마이너스 2.56% 고가 대비해서 저가가 약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오늘 제가 중요 라인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19,100원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받아주는 선에서 살짝 이탈했지만 바로 올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도 안정적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앞서서 말씀드렸듯 눌림목 큰 틀에 대해서 상승하는 흐름 그 이후에 첫 번째 60일선을 도달했을 때에는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60일선 초록색선 터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시면 제가 19,1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던 만큼 눌림 이후에 지지를 받기보다는 60일선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단기간에 이 구간대에서 횡보한 이후에 터치하고 나서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 안정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종목 종가 기준으로 19,100원 이탈했을 때에는 리스크 관리 기준 잡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 신고가를 돌파하진 못했지만 2025년도 3월 25일 날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오늘도 전 고점 바로 직전 전 거래일에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장 중에 마이너스 1.65%에서 2.47%까지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약 4%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자 보시면 이 종목은 이동평균선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색깔, 이 5일선 분홍색 선이 오늘 이제 21선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11선을 돌파해냈죠. 따라서 이렇게 11선 돌파하고 나서 5일선, 중심선까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이렇게 장중 전 고점을, 전 거래일의 고점을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충분히 홀딩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거래량 기준을 잡았을 때 조금은 아쉬운 게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는 SM을 공략해 드렸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리뷰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차트는 보지 않겠지만 이미 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하는데 하이브는 아직까지 고가는 돌파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 하이브는 SM
SM보다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고점까지 돌파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상승하는 흐름들 수익권대에서 수익권대 극대화하는 흐름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 이틀 전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조금 오늘 장중 2%까지 조금 눌리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자, 2025년도 3월달 3월 11일, 12일, 13일, 14일, 14일까지 13만 7,5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2%, 1.1%대에서 2%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금 더 눌렸을 때에는 강력한 반등하는 흐름, 기술적 반등하는 그 타점, 맥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이 13만 7,500원 이 라인대 기준 잡고 좀 더 지켜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13만 7,500원 라인대 이탈 시 리스크 관리하는 흐름을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3월달 내내 주요 지지 라인대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탈 시에는 실망 매물이 한번 출회됐다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망 매물이 어디까지 내려올 수가 있냐? 13만 4천 원대까지는 한 차례 눌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13만 7,500원 라인대 기준 잡고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인 효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고 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좀 더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이 효성중공업은 제가 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장중 0.63%까지 마이너스 2.74% 시작을 했고요. 마이너스 0.63%까지 회복을 해줬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 4%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더 눌림 변동폭은 좀 더 있을 수는 있으나 좀 더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좀 확대를 이렇게 큰 틀에 대해서 보자면 이 추세가 강력합니다. 보시면 2025년도 1월 달부터의 상승 추세 그리고 2024년도 8월 달 기준을 잡았을 때 1차는 이탈했고 2차 상승 추세 안에서의 상승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43만 원대까지는 눌린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강력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3만 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까지 좀 더 지켜보면서 흐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종목인데요. 바로 KC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KC텍의 경우에는 오늘 좀 심하게 눌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 있는 가격대는 2025년도 3월 12일 날 종가입니다. 33,200원이죠. 이 33,200원 라인대에서 중요 지지 라인대를 그어보면 오늘 저가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이 하락폭을 마무리를 하는 흐름이죠. 자, 보시면 이 바닥권대에서 강력한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반등이 이어진 모습 그리고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현재 구간 3만 한 5천 원 구간에서는 주요 지지 라인대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 조금만 더 이탈했을 때 3만 5천 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3만 3천 원대까지는 한 차례 눌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흐름들 3만 5천 원 그리고 3만 종가 기준이죠. 종가가 3만 5천 원, 3만 5천 원 기준 잡고 여러분 이 종목 앞으로의 추가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면서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또 대응 방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총 7가지 종목 홀딩이라는 투자 의견에서 큰 변동 없이 내일까지의 흐름들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일 또 성공 여부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주목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또 종목들에 대해서 매번 소개를 해주시고 매일같이 이제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셨었잖아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을 때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어떤 혜택들 받아가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하단에 보이는 QR 코드 참고해 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공개 교육방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무료 공개 교육방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 제가 여러분께 앞서서 말씀드렸던 SM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처음 여러분께 이 생방송 1313 챌린지를 통해서 12월 6일 날 공략에 성공을 하면서 그 이후에 한 40%대 수익을 보고 2차
분할 매도까지 진행을 오늘 완료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릴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는 등대 기법,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 공략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매일같이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오늘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마감 시황을 통해서 기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시면서 이러한 종목에 대한 전략, 시장에 대한 전략, 종목 선정에 대한 전략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부터 저희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도움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파트너님 지금 오늘 이제 9주차 챌린지의 마지막 두 가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9주차 마지막 종목 두 종목 APR과 솔리드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APR의 경우에는 한한령 해지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화장품 업종, 그 중에 하나가 화장품 업종이죠. 오늘 이 APR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APR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 이제 한한령 해제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동사가 운영하는 메디큐브 자회사죠. 이 메디큐브가 아마존 빅 스프링 세일에서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서 1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그 브랜드의 확장, 이번에 브랜드 최초 1위를 달성을 하면서 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전반적인 그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게 모두 다 실적으로 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1분기 실적 전망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영업이익은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 실적이 상승하는 기업들은 공매도의 이제 영향권에서도 상당폭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액면 분할 이후에 제가 수정주가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붙어 있죠. 그래서 전 고점 부분까지 계속해서 상승 랠리 무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은 시장의 조정과 좀 더 상반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전 거래일 6.81%에서 시작을 했고 0.58% 종가로 1%까지 종가 이 낙폭 상승폭을 반납을 했지만 오늘 장 중에 3.87%까지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고가 위주로 추세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기간에 과매수 구간에서 이탈을 했지만 다시 한번 골드 크로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78,000원, 손절가 63,200원 기준 잡고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요. 솔리드입니다.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2025년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5G 주파수 경매에 따라서 이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2025년도 6월에서 7월 달 미국 주파수 할당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모멘텀 한 5월 달, 4월 달부터 좀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TP-링크 인터넷 공유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반사 이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 자사 5G 오픈랜이 미국의 정부 지원 프로젝트죠. 벨러랩의 미국 벨러랩과 협업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오픈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또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3%까지 다소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중요 지지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 계속해서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전 저점까지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6,800원에서 6,950원 라인대 이 박스권 안에서는 지지를 받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 단기적인 조정 전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중요 지지 라인대를 견고하게 만들어줬던 2025년도 1월 그리고 1월 말 2월 초에 이 중요 라인대까지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죠. 따라서 현재 구간 조금 더 내려왔을 때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는 좀 저가 공략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 7,600원, 손절가 6,200원 기준 잡고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 API 그리고 5G 관련주, 솔리드까지 두 가지 종목 9주차 챌린지의 마지막 종목으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